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온라인 서저리 수술 동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수술 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이 되겠고요. 하악 치아 주변으로 심한 진지바의 스웰링과 앱세스 소견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술점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수의 잔존 치아만을 가지고 원피스 타입의 이런 브릿지를 해놨기 때문에 브릿지 지대치 주변으로 심한 치주 질환, 그리고 세컨더리 캐리어스 때문에 모든 치아들을 발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성의 보철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합치가 덴처인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임플란트의 개수를 굳이 6개, 8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의 오로넥스의 가장 좋은 적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9치부 6번 부위나 7번 부위에는 맨디블 캐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동시 식립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또 GBR을 하더라도 수직적으로 본을 올리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수술의 그런 침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멘탈 포라멘 앞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우리가 오로넥스 혹은 오론4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든다면 훨씬 더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요. 침투도도 낮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오로넥스 같은 것들이 좀 임상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은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합치의 상태가 덴처라고 한다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대합치의 컨디션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상하의 오로넥스보다는 하악의 오로넥스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도 괜찮아. 4.5에 10으로 줄여드릴까요? 하나만 일단 넣어주세요. 아까 12였고, 아까 4.5에 10이었고, 5에 8.5 있는데. 4.5에 10도. 5에 8.5로 드려요? 4.5에 10이요. 4.5에 10으로 드려요? 네, 10이요.
그대로 준비해서 누르고 있고. 자, 보셨던 것처럼 저런 오로넥스 할 때 플랩을 크게 열어서 멘탈 포라멘을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각도를 재서 이제 최후방 임플란트의 틸팅 앵글을 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가이드를 썼습니다. 가이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캐널까지의 잔종골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멘탈 포라멘과의 위치 관계를 시각적으로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후방 임플란트를 몇 도 정도 꺾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스템의 멀티앵글 어바트먼트의 각도가 17도와 30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뭐 전방에 스트레이트로 심는 임플란트와 패럴렐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7도를 꺾어서 심을지 30도를 꺾어서 심을지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링 혹은 중간 정도까지 드릴링을 해놓으면 그 다음 후행 드릴들은 전반에 했던 드릴들을 따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앵글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패럴렐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요. 전방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두 개의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전방은 리치가 좁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이디어란 위치에 패럴렐을 유지하면서 식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니셜 드릴 혹은 중간 단계 드릴까지 가이드를 쓰고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때 멀티앵글 어바트먼트까지 연결하고 그 위에 템퍼러리까지 실린더까지 연결을 하면요. 수처해주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임시 보철물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홀의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덴처를 썼던 환자라면 덴처 프렌즈의 형상을 가지면서 홀을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는 덴처를 쓰지 않고 고정성 보철물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덴처 프렌즈를 만들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홀의 위치를 뚫은 형태의 원피스 타입의 PMMA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봉합한 다음에 템퍼러리 실린더에 연결해서 원피스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게 되겠죠. 그 과정들은 다시 보철편 동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물어보세요.
10cm 더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밟으시고 딱딱딱 몇번 씹어보세요. 딱딱딱. 자, 이렇게 물론 보철 과정이 수술 과정보다 더 힘들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미리 보철물을 제작해 놓으면 그 과정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보철과 원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보철물을 템퍼러리 실린더에 연결하고 이렇게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의 임시 보철물을 만든 상태가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진지바이 힐링이 되고 나면 최종 보철물로 전환하는 건 이제 멀티앵글 어바트먼트나 멀티유닛 어바트먼트는 이제 픽스처 연결된 상태로 풀릴 일은 없는 거고요. 이제 모든 보철 과정들은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익스터널 커넥션으로 바뀌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보철 과정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이제 이쪽에 이물질이 남아있어서 이건 다시 제거를 한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멘탈 포라멘과 즉 특히 안테리어 루프까지도 우리가 CT 상에서 몇 미리가 되는지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식립을 할 수 있었던 게 됐고요. 오른쪽에 이제 35번 부위, 45번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17도의 틸팅 앵글을 적용을 했고요. 왼쪽 부위는 좀 캐널까지 거리가 가깝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30도의 틸팅 앵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멀티 앵글 어바트먼트를 미리 주문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서 혹시 오론포나 오론엑스의 케이스가 있다면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수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